흑인이면서도 백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셔츠를 제작해 입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400년 동안 노예제도가 지속됐다면 그거는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다. 이런 망언으로 흑인 커뮤니티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어린 시절 반 아이들 모두가 노란색으로 그린 바나나를 홀로 보라색으로 칠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주위 사람 모두로부터 특이한 아이다 낙인 찍혔지만 이 친구의 어머니만큼은 이 친구가 가진 비범하고 특별한 재능을 알아봤죠. 이 소년은 자라면서 음악에 관심을 두었고 성인이 되면서 이 친구는 미국 팝 음악 역사에 기록되는 정말 유명한 프로듀서 겸 가수가 됩니다. 칸예 웨스트, 힙합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팬들이라면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힙합 황제로 불리던 그였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행과 온갖 종류의 사건 사고에 연루되면서 최근에는 자신의 지인과 팬들로부터도 외면당하면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습니다. 추정 자산만 2조 6천억 원,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억만장자인 그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들을 쏟아내는 걸까요? 할리우드 연예인 특유의 관종 기질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메타인지가 안 되니까 남 탓만 주구장창하는 심연 찐따라 그렇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또 그냥 지금 당장 정신병원에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사람은 환자다, 그래서 그렇다는 의견까지 칸예를 향한 다양한 추측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죠. 다수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도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사실 카니에 웨스트 같은 연예인들은 우리 같은 정신과 전문의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친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카니에 웨스트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에 웨스트는 1977년에 사진가 아버지와 대학에서 영문과 교수인 어머님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고요. 이 아버지 어머니는 카니에가 3살 되던 해에 이혼하게 되는데요. 이 친구는 그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게 돼요. 이 어머니 돈다는 아버지 없이 혼자 자라는 이 아들 카니에 웨스트를 꽤나 안쓰럽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부모 가정의 부모님들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린 시절부터 칸예가 원하는 건 가능한 뭐든 들어주려 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칸예가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게임 개발을 한다면서 게임을 만드는 작업에 열중하다가 갑자기 사운드 머신에 꽂혀서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칸예는 처음 계획한 목표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관심을 끄는 것에 바로 반응하는 타입의 아이였던 걸로 보여요. 이런 모습은 그가 성장한 이후에도 볼 수 있는데요. 미대를 다녔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음악에 방해가 된다면서 엄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다니던 학교를 확 때려쳐버리고, 처음에는 사이가 되게 좋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정말 원수보다도 못한 사이로 끝나버리는 그의 친구 관계들, 이런 걸 봤을 때도 사실 그가 좀 ADHD를 앓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어요. 조용한 ADHD라고도 하죠. 이런 친구들은 생각이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빠져들고요. 또 흥미없는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확 흘려버리고 아예 들은 기억도 없다든지, 또 조금 똑똑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자신만의 세계가 되게 강하고 자신만의 어떤 공상에 빠져 있다든지, 또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좀 불안도가 높고 완벽주의가 강해서 아이가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런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서 좋은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죠. 흔히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감, 또 낮은 자존감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어린 시절부터 치료하는 거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칸예가 ADHD를 앓고 있다는 공식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칸예가 어렸을 때 1980년대에는 사실 ADHD에 대한 정보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어린 시절에 ADHD 검사를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돈다는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아서 주위로부터 특이한 애라고 불리던 아들을 더 지지하고 감싸주고 사랑해 주었던 걸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칸예는 현재는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역학 연구에 따르면 ADHD가 있는 개인이 그렇지 않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양극성 장애 유병률이 5%에서 47%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약 카니가 어린 시절 ADHD 검사를 받고 빠른 치료를 받았다면 아마 좀 자존감도 더 올라가고 사회생활에 적응도 더 잘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특별한 그의 음악 세계는 만들어지기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카니 웨스트의 팬이라면 그가 고질적인 정신질환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걸 잘 아실 건데요. 카니는 지금 양극성 일형 장애를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행동들을 많이 벌였는데요. 이 양극성 정동 장애는 증상의 유형과 심각도에 따라서 양극성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요. 카니가 앓고 있는 이 1형은 심각한 조증과 함께 우울증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양극성 정동장애 1형의 주요 증상으로는 비정상적으로 보양된 기분, 과도한 에너지와 활동성 증가, 사고의 비약, 주의 산만, 또 현실 판단 능력 저하 등을 보여요. 카니는 지난 2009년도 MTV 뮤직비디오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을 말하려고 하는 이 유명 가수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마이크를 뺏고서 야 테일러 너 입 닥치고 있고 내가 너 대신에 소감 한마디 할게. 너 말고 비욘세가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너 따위가 오를 자리가 아니야. 라면서 말 그대로 진짜 깽판을 쳤는데요. 진짜 잘못한 거죠? 정말 이건 예의가 아닌데. Music, so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me a chance to win a VMA award. Yo, Taylor, I'm really happy for you. I'm gonna let you finish. But Beyonce had one of the best videos of all time. One of the best videos of all time. 이 장면이 미국 전역에 동시 송출되면서 그는 각종 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원색적인 놀림과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흑인이면서도 백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셔츠를 제작해 입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400년 동안 노예제도가 지속됐다면 그거는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다. 이런 망언으로 흑인 커뮤니티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2022년에는 뜬금없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임산부에게 매년 5만 달러를 주겠다는 심히 허경영스러운 공약을 내걸고 유세 막판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낳기를 원치 않았지만 어머니 덕분에 자기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다면서 막 울기까지 하는데요. 앞서 설명한 양극성 1형 정동장애 증상과 카니의 기행의 유사성 느껴지시나요? 이 유형의 경우에는 의사의 권고가 있을 때까지 꾸준히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알려진 바로는 카니는 현재는 치료를 그만둔 상태라 그래요. 약을 먹으면 머릿속이 뿌옇고 음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양극성 장애는 임의로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좋고요. 기분 장애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좋지 않고 치료도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논문에 따르면요. 양극성 장애에 걸린 환자 중 25%가 자살을 시도하고요. 30에서 40%는 자해를 한다고 합니다. 카니에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양극성 장애를 슈퍼파워라고 불렀는데요. 전문의로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슈퍼파워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면서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면에선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이렇게 3살 아이 같은 막무가내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그의 어머니 돈다의 갑작스러운 죽음과도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주장은 사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린 시절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던 이 친구를 감싸주던 유일한 분이 어머니 돈다였으니까요. 아버지이자 어머니 역할을 다 감당하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하던 그를 지켜주고 지지해주던 그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죽어서 그의 인생에서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의 사고와 정서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자신을 괴롭히는 정신질환과 또 세간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이 친구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건 아마 그의 종교에 대한 신실함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돈과 마약, 섹스로 가득 찬 가사가 전부인 미국 힙합씬에서 데뷔 앨범에서부터 Jesus Walk라는 곡으로 그가 믿는 신을 찬양했던 카니는요. 이후에도 꾸준히 가스펠 곡이 포함된 앨범을 발표하면서 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그는 여전히 정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 여성과 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리스닝 파티 엄청 유명했던 거 아시죠? 예정에 없던 풀 공연으로 전 세계 힙합 팬들을 놀라게 했던 이 미친 가성비를 선사했던 카니. 공연 이후에 일본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신질환으로부터 오는 혼란함과 이 광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워 보입니다. 카니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앨범 작업이 끝나면 꼭 치료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극성장애가 참 조절이 어려운 병이긴 하지만 이게 치료의 옵션이 많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약과 치료 방법만 잘 찾는다면 자신의 그 슈퍼파워를 더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당신의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당신 곁에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